어린 선수 중에서 뭐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클럽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또 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홀란드 그렇죠. 얘기죠. 이슈는 이제 다시 스멀스멀 좀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여름이 이제 바이아웃이 발동되는 그렇죠. 기간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다면 그 즈음부터 또 다른 어떤 이적설들이 나올 것이고 라이올라가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좀 이르게 벌써 이제 라이올라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 여름이 참 재밌을 것 같죠. 왜냐면 은바페도 이제 FA가 되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갈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음홀 둘 중 하나는 행선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데. 아 음홀이라고 하는구나. 네, 음홀. 그럼 뭐라 하죠? 음란. 역시 음란 조합. 네. 네, 마음은 못 속이죠. 네, 음란. 네. 약간 수빈이 형 호 같은 거죠. 그렇죠. 음란 김수빈. 네, 이런 느낌. 음란수빈? 네. 음란수빈. 네. 네. 음란 김수빈. 네. 맞아요. 음수빈으로 하겠습니다. 네. 괜히 별명이 홍수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이 홀란드에 대한 어떤 주목도는 예. 이번에 라이올라가 입을 열면서 다시 한번 여러 매체들에서 이 부분을 덥석 물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보도들이 좀 늘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땡큐죠. 라이올라가 이러다 입 열잖아. 그러면 아싸. 야, 바로 써야겠다 이런다니까. 오늘 이거 쓰고 퇴근이다 네. 이런 거 쓸 거예요. 옛날에 네. 이적설 때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선수가 혼다. 아 혼다.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맨유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뭐 맨유 이적하냐 마느냐 네. 선수는 별로다 뭐 이런 얘기. 아 근데 전 그것 때문에 혼다가 좀 안타까웠어요. 아. 그 언론에게 너무 좀 이렇게 난 되게 휘둘려서. 좋아했던 그러니까 휘둘린 것 같아서. 인성도 훌륭해. 저도 혼다 좋아해요. 혼다 잘하고 좋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언론한테 너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각 구단마다 명예 선수도 있잖아요. 맨유의 가이탄, 그래 씨발 가이탄. 스네이더. 야 가이탄 비교적 최근에 한국 왔었어. 아 그렇죠. 네. 네. 언제 왔죠? 자기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막 그랬어요. 아 진짜? 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이 이적설과 관련해서는 또 다양한 보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 중심에 음바페도 있겠지만 홀란드도 클 것 같습니다. 자, 데일리메일과 문도 데포르티보에서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 홀란드 이적설과 연관된 팀을 공개했어요. 내년에 홀란드가 이 팀에 갈 것 같다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는데 라이올라가 스포르트원과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기사를 좀 요약을 해보면 라이올라는 이번에 홀란드를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여름에 홀란드 이적료가 1억 5천만 파운드로 책정이 됐을 때도 라이올라는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며 다른 구단들과 홀란드 이적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내년 여름엔 6,400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수가 이적을 타진하기 더 쉬워졌다. 라이올라는 스포르트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이 도르트문트를 떠나기 좋은 시기임을 인정했다라고 먼저 기사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라이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년 여름 아니면 내후년 여름에 떠날 것 같다. 그런데 내년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했고 우리는 구단에게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얘기할 것이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의견을 얘기할 것이다. 구단과는 명확하게 의사소통 중이다. 그것이 계약상 쓰여진 조항보다 훨씬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구단이랑 뭐 말이 있고 나서 이적 추진하는 게 왜냐면 네. 계약 기간이 만약에 끝나는 거면 그냥 보스만 룰 때문에 6개월 정도 협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구단이랑 얘기 없이 이거 다른 구단 가잖아요. 이거 사전 접촉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 내용 자체를 좀 이제 의역을 해보면 원문을 네. 보니까 예. 원문을 보니까 뉘앙스가 그거더라고요. 일단 조항보다 구단과의 얘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구단과 솔직하게 우리는 얘기하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서로 얘기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공통되게 우리가 모였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내용 얘기를 진행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우리 모여서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이적 타진해야 된다는 거 도르트문트도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한테도 이게 언론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적 얘기하자. 맞아요. 저는 이 느낌으로 이해했어요. 협상 테이블 와라. 맞아요. 이적 얘기하자. 사실 원래 내년 여름쯤에 뭔가 이적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에이전트들의 기사들이 원래 이쯤 쏟아져요. 맞아. 네, 이쯤 쏟아져요. 물론 이거는 저 원문을 보고 그냥 네.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의역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다. 이 말이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냥 야 도르트문트가 이제 이적 얘기해야지라고 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냥 그런 여지가 좀 남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이게 선수들이 흔히 말하는 뭐 에이전트들이 흔히 말하는 뭐 이제 기사가 좀 이적에 대한 뭐 구단과는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면 기사 하지 말고 기사로 내지 말고 그냥 알아서 구단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를 설정을 해서 만나요. 맞아. 다이렉트로 뭐 구단이랑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기사를 내고 구단 쪽에서 먼저 접촉하기를 기다리는 선수들도 있고 에이전트들도 있어서 이런 스타일로 이제 뭐 에이전트들이 일하는 게 좀 흔한 편이죠.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이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중요한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시티 등이 홀란드가 갈 수 있는 빅클럽이다. 근데 딱 4개 구단만 언급을 했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바이언, 레알, 바르샤, 맨시티. 메뉴 없나요? 맨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맨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일단 이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을 때 모두가 이 단계가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근데 바르사는 언급이 되네. 네. 근데 저는 이 도르트문트 이적했을 때 이 단계가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부터도 이제 이적 타진하겠다. 약간 이런 그래서 더 의역을 하게 된 부분이 아, 있습니다. 그치. 언젠가 홀란드가 떠날 시기 네. 알고 있지 않았냐? 그리고 이제 맨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이건데 맨시티는 최근 많은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는 맨유보다 더 많은 수치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맨시티를 좀 강조를 했어요. 아, 오히려 최근 위상을 두고 이제 네. 맨유 맨시티를 비교를 했구나. 그렇죠. 4개 구단 중에서도 유독 맨시티를 강조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홀란드를 지난 여름, 그러니까 올해 여름이죠. 네. 올해 여름에 팔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랍다는 표현을 하면서 도르트문트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하더라. 올해 여름에 홀란드를 파는 것이 어쩌면 구단 입장에서도 더 쉽고 나은 선택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나에게도 존경을 받을 만하다. 라고 도르트문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리스펙트 한 거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도 산초를 팔았는데 홀란드까지 또 팔면 전력 누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염려해서 홀란드를 올해 여름에 팔지 않았던 거고 이에 대해서 라이올라 에이전트는 좀 놀랍다.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결정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오히려 존경심을 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르트원과 라이올라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매체들 역시도 인용 많이 했어요. 당연하지. 예, 아까 얘기한 그 데일리메일과 문도 데포르티브는 물론이고 마르카에서는 라이올라가 언급하지 않은 바이언, 레알, 바르셀로나, 맨시티 이외의 팀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이제 취재를 했는데 네.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은 홀란드 영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라이올라는 두 구단을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올라는 어쨌든 두 구단의 어떤 이적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앞서 언급드린 4개의 구단보다는 첼시와 파리 생제르맹은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마르카는 좀 보는 것 같고. 이거 살짝씩 구단들한테 힌트 주는 거거든. 네. 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홀란드에 엄청난 연봉을 지출할 의사가 없다라고 마르카는 얘기를 했습니다. 음바페에게 집중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 싶고 한편 도르트문트는 그를 잔류시키기 위해 엄청난 연봉 인상을 고려 중이다. 아니 뭐 팀 입장에서 잡으려면 사실 연봉 인상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홀란드가 막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이야. 진짜 성골 중에 성골 유스 출신이라면 저는 뭐 남을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에이전트 라이올라고 그리고 홀란드 지금 노리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서 잡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네.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당연히 연봉 인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르카는 보도를 했고 더선에서는 맨시티를 좀 강조했습니다. 맨시티가 여전히 홀란드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톱이 필요하잖아. 네. 라이올라가 4,700만 파운드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에이전트 수수료죠. 대단한 금액인데 이게 570억 원이에요. 아니 웬만한 선수 이 정도야. 근데 맨시티의 관심은 여전하다. 선스포츠는 맨시티가 홀란드와의 계약 체결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알고 있고 그런데도 홀란드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대요. 한편 홀란드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 조항에 따라 6,800만 파운드의 이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네. 바이아웃? 그렇죠. 얘기죠. 야, 참 이게 에이전트 수수료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아. 굳이 차이를 계산하면 2천만 파운드 차이인데 근데도 맨시티가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더선에서도 강조를 했고 심지어 라이올라 인터뷰에서도 맨시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을 했죠. 그치, 우승을 그치, 좀 많이 그치. 한다라고. 좀 그런 느낌이네. 1억 5천만 파운드에 이제 홀란드를 사니만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결국 정도. 잔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6,800만 플러스 4,800만 하면 대충 그 금액이야. 맞아요. 네, 얼추 좀 적긴 정도가- 하지만. 그래도 네. 그 정도가 나오니까. 네. 네, 그 정도 홀란드 영입이 비싼데 어쨌든 맨시티의 어떤 관심을 강조하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네. 새로운 팀에 대한 윤곽을 좀 좁혀놨어요. 근데 이거는 현 시점에서 그렇고 과연 이외의 팀들이 달려들지 아니면 이들 중에서도 홀란드에겐 관심이 실제로 없는 팀들도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팔로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라이올라의 또 다른 고객 포그바에 대한 내용도 좀 업데이트가 포그바도 있군요. 된 부분이 네. 있습니다. 자, 포그바 이거는 계속 이제 부상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네. 살짝 잊었네. 뭐 1월에나 지금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프 랑닉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죠? 내용을 보면 BBC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포그바는 내년 여름에 일단 계약이 만료되고 오는 1월부터 이제 다른 클럽들과 협상이 가능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랑닉이 질문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포그바는 지킬 가치가 있는 선수다. 가치가 없는 선수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하지만 선수는 팀에 남아서 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선수가 장기적으로 우리 팀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그를 설득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일단 랑닉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핵심이 있는데 맨유는 상당한 응원과 관심을 받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팀이다. 네. 우리 팀의 누구도 선수에게 자유를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맨유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이제 이건 그건 그거네. 맞죠.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없죠. 딱 이 표현이에요. 네, 없어. 우리 팀이 왜 굳이 선수한테 매달려가지고 잔류를 선택해야 되냐. 오히려 선수가 우리 팀을 보고 잔류를 원해야 한다. 그렇지. 그리고 선수가 우리 팀에서 뛰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굳이 잡을 이유가 없다. 야 이거는 맨유 팬들이 네. 들으면은 어깨 좀 올라가는 그럼요. 발언이네. 근데 실제 맨유는 그 정도 규모의 구단이고 네. 랑릭은 그럼 곧 그 컨설팅까지 할 건데 그쵸. 그런 구단 중심의 일원이 될 인물이 벌써부터 맨유의 어떤 프라이드를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구나. 뻥 차는 거죠, 이거. 맞아요. 이걸 맨유 인터뷰 뻥. 내용을 통해서 그럼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에 대해서 한 줄 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가 회복해서 완전히 돌아오고 팀과 후연하면 그 뒤의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여지도 좀 남겨둔 거죠. 아 이건 언중유골이네. 이건 진짜 뼈 있는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포그바가 마음 고쳐 먹어야 된다. 그리고 너 그냥 뭐 뛰고 싶다고 선발로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니다. 상황도 봐야 된다. 너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까지 해서 라이올라의 어떤 고객들 홀란드와 포그바에 대한 얘기들이 좀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네.